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특수협박은 흉악한 범죄자들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보복운전도 특수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는 도로 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존경받는 상사 가장 부모였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범죄자 전력이 생길 수 있기에 적극 조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 혐의를 받을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합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이기에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이 단순 협박보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더 크게 주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또 다른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중처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저희 법인에서는 특수협박 합의금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힘든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후 합의금 적정선을 제안하였습니다. 특수협박 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협박에 대한 관련 법령과 합의금 적정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협박 혐의, 부당하지 않은지부터 알아보기.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혐의가 특정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데 있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점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명확히 밝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협박 혐의를 받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박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닐 때입니다. 소극 가담으로도 혐의는 성립됩니다. 다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사건 당시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일례로 핸드폰과 같은 필수품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협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되지 않도록 변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협박이 성립되기 쉬운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다음으로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합의 방법과 합의금을 의뢰하였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 받아 합의금 적정 금액은 사건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본가를 방문한 후 올라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차량이 불법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크게 날 뻔하였습니다. 이에 장시간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A씨는 분노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결국 앞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멈춘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20년 전에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걱정이 더욱 컸습니다. 이에 아내분과 함께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분은 A씨가 전혀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며 자신이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날 뻔한 점에서 더욱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조력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아내도 다칠 뻔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내용에 응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켰으며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A씨는 성실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점 등을 밝히며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눈에 띄는 상해를 입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에는 합의 금액이 더욱 높아지기도 합니다.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양측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커 적정 금액을 명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특수협박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